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 시위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기에 왜 온지 혹시 아세요? 다 알고 있구나. 훌륭한 어린이들입니다. 네, 오늘 1386차 수요 시위에서는 시작하기 전에 김향순 할머니에 대해서 알고 지나가는 시간을 마련했어요. 나눠드린 종이에 김향순 할머니에 대한 글이 있으니까 같이 보시면서 잠시 얘기를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향순 할머니는 1920년도에 그 북쪽에 있는 함경남도 지역에서 태어나셨고 그곳에서 사셨습니다. 그러다가 21살이 되던 해에 일본 헌병이 와서 공장에 취직시켜 줄 테니까 가자 이렇게 했는데 할머니는 거절을 하셨어요. 가고 싶지 않다. 그랬는데도 강제로 끌고 가서 차에 태워서 평양을 거쳐서 중국으로 끌려가셨습니다.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중국으로 끌려가셨어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일본 부대가 이동함에 따라서 중국의 여러 지역으로 같이 끌려다니시면서 일본군 성노예 피해를 당하셨습니다. 그러시다가 부산으로 돌아오셨는데 그 성노예 피해를 당하시는 동안 그곳에서는 외출도 전혀 할 수 없었고 쉬는 날이 있었는데 쉬는 날도 일을 전혀 쉬지 못하고 그 군인들 옷을 빨거나 그렇게 일을 하면서 힘들게 사셨고, 그래서 그곳에 있는 여성들이 거의 많은 여러 가지 질병에 시달리다가 많이 돌아가셨다고 할머니는 기억을 하십니다. 그리고 45년 8월이 돼서 해방이 됐지만 할머니는 그 중국 빈강성에 버려지셨어요. 일본 군인들이 여성분들을 다 그냥 버려두고 그냥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는 돌아올 방법을 찾지 못해서 3년이나 뒤에 있다가 48년도에야 돌아오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상이나 도전상 등을 하면서 힘들게 삶을 꾸리셨어요. 1992년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정부에 신고를 하셨고, 그 뒤로 이제 그 할머니의 삶을 증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995년에 24년 전 오늘이에요. 5월 8일에 할머니는 생을 마감하셨어요. 할머니께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 어렸을 때 꿈은 뭐였을까? 끌려가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엄마 아빠 생각을 많이 나지 않았을까? 한번 자세히 읽어보면서 할머니가 어떤 심정이었을지 함께 같이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1386차 수요 시위를 시작할 텐데요.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은 앞으로 계속 또 참가자들이 오실 수 있으니까 깔개를 깔고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 주관을 하십니다. 사회자 선생님을 소개해 드릴게요. 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가 임선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개를 받은 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가 임선희입니다. 여러분, 수요 시위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매주 수요일에 이곳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제 1386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 시위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정기 수요 시위 주관은 한국여성단체연합입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활동가 임선희라고 합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전국 7개 지부 28개 회원단체들의 연합입니다. 87년 설립되어 지속가능한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활동을 이어오고 있고, 여성폭력이자 전시성폭력 문제인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해 오랜 기간 함께 연대해 오고 있습니다. 작년 뜨겁게 한국 사회를 달구었던 미투 운동 다들 기억하시나요? 네. 2018년 미투 운동의 촉발로 여성들의 말하기가 더욱 활발해지면서 한국 사회에 만연한 성차별과 성폭력 문화가 세상에 더욱 드러났습니다. 여성에게 국가는 없다를 외치며 수많은 사람들이
성차별과 성폭력을 끝장내기 위해 일상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싸웠고 지금도 싸워오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말하기와 싸움으로 인해 불법 촬영물 유포와 관련된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들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기도 하였고 권력형 성범죄를 저지른 성범죄자들은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30여 년 전 침묵을 깨고 피해를 드러낸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 생존자들의 목소리가 오늘날 전 세계 전시 성폭력 피해자들과 우리 사회의 성차별, 성폭력 피해를 고발하고 있는 수많은 여성들의 용기를 이끌어냈습니다.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 생존자분들은 말하기에서 그치지 않고 여성 인권과 평화를 위해 끊임없이 한국에서, 일본에서,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싸워오고 계십니다. 더욱 힘을 내 싸우고 연대하여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 일본 정부의 과거사 반성과 역사 왜곡 중지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는 공연으로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는 공연은 한국여성단체 연합 활동가의 바위처럼입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살아가보자. 모진 비바람이 몰아친대도 어떤 유혹의 손길에도 흔들리는 바위처럼 바위
너무 잘 봤습니다. 여러분, 바위처럼 처음에 그 노래가 나오기 전에 나온 노래는 길원우 할머님께서 부르신 노래라고 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한국여성단체연합 백미순 상임대표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는 한국여성단체입니다. 1386차 수요시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1992년 수요시가 시작된 이후로 지금 몇 차라고요? 네. 매주 수요일 저희가 1386차에 시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랫동안 수요시위가 진행되었는데도 일본은 공식 사죄, 법적 배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성할 줄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일본은 모든 할머니들이 돌아가시면 이 문제 끝날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끝나게 우리가 내버려 둘까요? 아니요. 예, 여러분들께서 이 수요 시위에 이렇게 매주 함께 해주신다고 하면 이 문제는 정의로운 해결을 마침내는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때까지 함께 해주실 거죠? 네. 지난 1990년대에 할머니들께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국제사회에 알렸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국제사회는 전시에 그리고 분쟁 중에 여성에 대한 폭력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그리고 우리가 모두 함께 나서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지를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다 누구 덕분인가요? 할머니들께서 나서주셔서 이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할머니들은 피해 당사자에 그치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평화 인권 운동가로 거듭나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할머니들이 그렇게 해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함께 우리 사회에서의 여성 폭력 그리고 국제적인 분쟁 지역에서의 여성 폭력에 대해서 재발하지 않고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힘을 합쳐 주실 거죠? 네,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올해가 오늘이 무슨 날이죠? 네, 어버이날입니다. 그런데 우리한테는 집에 계신 부모님만 어버이인가요? 네, 이 문제 함께 제기해 주신 우리 할머니들도 어버이시고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많은 우리보다 인생을 먼저 사신 분들도 어버이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 가족의 모습이 얼마나 다양한지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혼자 사는 가족도 있고 피를 나누진 않았지만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함께 사는 가족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족들을 우리랑 다르다고 해서 이상한 가족이라고 우리가 해야 할까요? 아니요. 여러분들께서 그런 가족을 우리의 한 구성원으로 자연스럽게 인정하는 그 날이 우리 사회에서 평화와 인권을 실현하는 그런 날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수요시위에 1386차의 수요시위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은 평화와 인권을 함께 일구어가는 그런 귀중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지속적으로 연대의 힘을 보내주실 거라고 믿기에 더욱 마음이 든든합니다. 다음으로 정의기억연대 윤미향 대표의 경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5월은 참 좋은 달이지요? 네, 안녕하세요. 5월은 감사의 달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4월, 5월, 우리가 4월을 살고 또 5월을 살면서 참 감사의 달이기도 하지만 아픔이 많은 달이구나 하는 것을 느껴요. 그죠? 우리가 역사에서 배우기도 하고 또 신문에서 보기도 하고 텔레비전에서 보기도 하고 여러 그런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들을 통해서 4월 제주에서 있었던 4.3 학살, 또 5월 광주에서 있었던 5.18, 또 그 삶의 가운데서 일본군 성노예제로 살았던 그 피해자로 살았던 우리 할머니들의 목소리, 또 우리 사회의 수많은
부정의한 것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목소리를 내고 싸웠다라는 것 때문에 부당하게 인권을 침해당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조작되어서 그렇게 우리 사회에서 낙인 찍혀서 또 살기도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한국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지 74년이 되어오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아직도 해방되지 못한 진정한 평화가 오지 못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중심에 누가 있었느냐? 바로 우리. 그죠 여러분? 우리가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서 우리들이 할머니들의 뒤를 따라 할머니의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할머니가 꿈꿨던 평화의 세상을 우리가 만들겠습니다. 하면서 이곳 이 평화로는 28년이 넘는 동안 그 길을 지켜왔고 지켜봤고 목소리를 내왔어요. 그리고 몸으로 살아왔던 곳, 그것이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평화로입니다. 여러분 믿겨져요? 여러분은 28년의 역사와 함께 이곳에 앉아있어요. 근데 그 28년의 역사와 함께 하셨고 그 역사 가장 앞에서 우뚝 서 계셨고 그리고 걸어오셨고 지금 또 우리 곁에서 비록 빈 의자로 계시지만 빈 의자 위에 우리에게 기억과 추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빈 의자로 앉아 계시지만 늘 이곳에 우리의 운동의 현장 속에 살아 운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김학순 할머니, 김복동 할머니, 강덕경 할머니, 김순덕 할머니, 황금주 할머니. 네, 제가 다 읊을 수도 없는 수많은 할머니들이 여러분들은 태어나기 전부터 이곳 이 평화로에서 일본 대사관을 향해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우리에게 사죄하라.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가난하다고 불쌍하다고 주는 돈이 아니라 일본 정부가 범죄를 인정하고 공식 사죄하고 법적 배상하고 역사 교과서에 올바르게 기록해서 교육하고 추모비와 사료관을 건립해서 다시는 이 땅에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라는 재발 방지 조치를 시행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서 이 땅을 사는 사람들에게 범죄를 저지르면 저렇게 처벌받고 피해를 당하면 이렇게 인권 회복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해라 라고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진실을 규명하라고 이야기를 해왔어요. 그렇게 7가지 요구를 이곳 거리에서 그리고 세계 각지를 돌면서 외쳐왔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인권운동가, 수많은 평화운동가를 그동안 우리는 그 해결을 받지 못한 채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무엇보다 아마 여러분들 기억할 겁니다. 아무리 추워도 아무리 더워도 추울 때는 이곳에 담요를 뒤집어 쓰고 앉았고 더울 때는 부채로 그림자를 만들어 앉아 계셨던 할머니가 계셨어요. 함께 다시 따라해 볼까요? 김복동 할머니, 보고 싶습니다. 김복동 할머니,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올해 1월 28일 김복동 할머니는 마지막 병상에서조차 우리 문제를 포기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숨을 거두셨어요. 일본 정부에게, 일본 우익사회에, 일본의 사회에 탄압받고 차별당하면서도 꿋꿋이 우리말을 배우고 우리 역사를 배우며 우리 문화를 지켜가고 있는 제1조선학교 아이들을 지원하는 일도 나를 대신해서 계속해 주세요. 그렇게 뜻을 남기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일본 정부를 향해서는 나쁜 사람들이라고 여전히 할머니가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에도 일본을 향한 분노, 일본을 향해서 당신의 목소리를 멈추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그분께서 떠나신 지 어느덧 4개월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5월 가정의 달, 감사의 달, 수많은 김복동이가, 수많은 김복동 할머니가 우리가 이 자리에서 평화를 이야기하고 인권을 이야기해주게 하는 중요한 스승님이셨고 중요한 부모님이셨고 우리들에게 선배님이셨고 우리들의 인권운동가셨고 평화운동가셨다. 그런 고백을 이 자리에 서서 하게 됩니다. 특히 2012년 5월 5일 어린이날 서울의 성산동의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이 오픈되었어요. 열렸어요. 9년 동안 시민들이 모아준 성금으로 세웠습니다. 그 박물관이 열릴 때 김복동 할머니께서 예쁜 치마 저고리를 입은 상태에서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앞으로 이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이 우리 아이들에게 평화 공부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전쟁을 만나서 살게 되었지만 우리 아이들은 다시는 우리와 같은 그런 세상에서 살지 않고 평화로운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써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할머니 떠나신 지 오래 가정의 달, 감사의 달, 스승의 달, 부모님의 달 우리에게 늘 도움을 주셨던 분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전하는 그런 5월 특별히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에서는 김복동 추모전을 엽니다. 우리 김복동 할머니 얼굴 주변에 글씨들이 빼곡히 있어요. 이 글씨들은 지난 김복동 인권운동가 시민장에 메시지를 남겨주셨던 분들의 메시지를 새겼어요. 결국은 김복동의 평화는, 김복동의 인권은, 김복동의 정의는 할머니 혼자서 이뤄나가는 것이 아니라 할머니와 함께 손잡고 할머니와 함께 목소리를 냈고 할머니와 함께 걸었던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세상이라는 것, 그것이 이 포스트에 담겼습니다. 김복동 할머니를 추모하고 김복동 할머니를 기억하는 것은 할머니가 원하셨던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 이 땅에 전쟁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 다르다라는 것 때문에, 약하다라는 것 때문에, 소수자라는 것 때문에 폭력의 희생양이 되고 인권 유린의 피해자가 되고 하는 그런 세상을 없애가는 것, 여성이라는 것 때문에 혹은 다른 민족이라는 것 때문에 혹은 전쟁 지역에 태어났다는 것 때문에 피부 색깔이 다르다는 것 때문에 언어가 다르다는 것 때문에 사상이 다르다는 것 때문에 그 어떤 다름도 폭력과 인권 침해의 동기가 되지 않고 그런 것은 당연히 거부되고 중단되고 철폐되어야 된다는 것, 그것을 몸소 사셨던 김복동 할머니의 삶을 우리가 실천해 나가는 것, 그것이 곧 내가 곧 김복동이다, 내가 곧 김복동의 목소리다, 내가 곧 김복동의 삶이다 하는 고백으로 실천으로 그렇게 이어나가는 달, 그 달이 5월 감사의 달이다 라는 고백들을 여러분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에 만들어진 할머니의 삶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만 살았던 것이 아니라 우리 옆에 이렇게 여성으로 살아왔구나, 우리 이웃으로 살아왔구나, 사람으로 살아왔구나,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당한 삶을 그냥 받아들이지 않고 당당하게 떨쳐 일어나 침묵을 깼고 목소리를 내서 싸워왔던 그런 분이셨구나 하는 것을 이 추모와 기억전에서 여러분 함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번 달은 5월 달은 그렇게 김복동의 달인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전주에서는 국제영화제가 열리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모르시는 분은 전주국제영화제 하면 대표작으로 영화 김복동이 나올 거예요. 5월 6일에 상영회를 한번 했고요. 그리고 오늘 5월 8일 또 두 번째 상영회가 있습니다. 김복동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이야 정말 김복동은 죽지 않는다라고 하더니 죽지 않고 있구나, 여전히 우리 운동의 가운데 살아서 움직이고 있구나, 수많은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그래 지금이라도 김복동의 뒤를 따라야겠구나 결단하게 하는구나, 가해자들을 향해서는 부끄럽게 만드는구나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또 영화 김복동을 통해서 함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전주국제영화제는 여러분들이 함께하지 못하더라도 8월 올해 기림일 주간, 그 주간을 앞두고 전국 각지에서 영화 김복동이 상영될 거예요. 지금 뭐 굉장히 많이 관람객을 올리고 있는 외국 영화 있죠? 그죠? 자, 이름은 얘기 안 할래요. 홍보할까봐. 그 영화보다도 더 멋진 영화로 더 수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더 수많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영화 김복동이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할 거죠? 이건 모든 연령대가 볼 수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올해도 내년에도 포기하지 않으면 이기는구나, 누군가 한 사람이 외치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강물도 되고 바다도 되는구나, 그래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 놓는구나 하는 것을 또 우리가 스스로 경험하고 실천해 갈 수 있는 그런 한 해 또 내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죠? 네. 자, 구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건 따라할게요. 우리가 김복동이다. 우리가 김복동이다. 너무 작아요. 제가 마이크 안 하고 해볼게요. 제 목소리보다 여러분 한 300명이니까 제 목소리에 300배 돼야 되죠? 함께 해볼게요. 우리가 김복동이다. 우리가 김복동이다. 다시 우리가 김복동이다. 우리가 김복동이다. 일본 정부는 사죄하라. 일본 정부는 사죄하라. 일본 정부는 배상하라. 일본 정부는 배상하라. 일본 정부는 책임자를 처벌하라. 일본 정부는 책임자를 처벌하라. 피켓 들어봅시다 여러분. 자, 기자님들 앞에 나서 사진 찍어도 좋고요. 피켓을 들고 여러분 얼굴도 활짝 평화, 내 얼굴이 평화야. 그래, 할머니들과 함께 사는 사람들은 얼굴도 이렇게 행복해 보여. 우리는 결코 힘들지 않아. 지금 안 더워, 그죠 여러분? 자, 평화의 함성을 여러분 피켓을 흔들어 보이면서 여러분들의 목소리도 흔들면서 함께 보겠습니다. 평화의 함성! 시작! 와! 네, 여러분 평화예요. 너무 이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의기억연대 윤미아 대표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그동안 열심히 싸워오신 할머님들의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각자 만들어 오신 피켓도 정말 잘 봤는데요. 연대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힘을 얻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인 5월 1일 일본은 좀 떠들썩했습니다. 일본의 이란 교체와 연호 변경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아베 총리는 평화헌법에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 개헌안이 새 시대에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국제사회가 일본 정부에 요구한 전쟁에 대한 책임 인정과 타제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일본은 더 이상 회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성찰이 없다면 불행한 역사는 반복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전쟁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이와 동시에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죄하고 법적 배상을 즉각 이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참가단체 소개와 자유발언을 하겠는데요. 먼저 참가단체 소개 드리기 전에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분들은 무대 앞쪽으로 나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자유발언은 보평초등학교, 상원초등학교, 하길고등학교, 국민대 평화의소녀상 건립 추진위 이렇게 신청해 주셨는데요. 이 앞쪽으로 나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네, 그럼 먼저 참가 단체 소개를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요. 먼저 고양파주 여성 민우회 부설 고양 성폭력 상담소 오셨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상원초등학교에서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판교에서 보평초등학교에서도 오셨습니다. 이천에서 이천사동중학교 역사동아리에서 오셨습니다. 화성에서 하길고등학교에서도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요. 국민대학교 평화의 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 오셨습니다. 마리몬드에서도 오셨습니다. 사천여자고등학교에서도 오셨는데요. 네, 반갑습니다. 인천에 있는 연수여자고등학교에서도 오셨습니다. 네, 저 뒤쪽에 계시고요. 평택의 비정고등학교 평화나비께서도 오셨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한국 순교복지수녀회 대정광구에서도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평화나비 네트워크 어디 계신가요? 네, 뒤쪽에 계시고요. 안산에서 단원고등학교에서도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좋은 날, 뜻깊은 날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제 이 자리에서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자유 발언을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보평초등학교 6학년 최준원님의 발언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보평초등학교의 13살 최준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김항순 할머니하고 위안부 할머니들 얘기 들 때마다 좀 마음이 아픕니다. 그분들은 저 어릴 때부터 그런 성노예로 살았지 않습니까? 아직도 그 아픔이 남아 계세요. 마음에 병을 앓고 계세요, 그분들이. 근데 일본은 그냥 그걸 무시하고 있습니다. 왜? 그거 왜 무시합니까? 그 위안부 할머니분들 진짜 마음의 병을 앓고 계십니다. 그리고 위안부 할머니분들 평균 수명이 한 86세세요. 거의. 곧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근데 일본은 그런 사죄의 말이 없습니다. 그럼 그 위안부 할머니분들은 아직도 그 마음의 병이 남아있겠죠. 그렇지만 그거 일본이 사과를 안 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가만히 있을 수만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수요시를 하면서 일본이 사과하게 만듭시다, 여러분. 같이 이걸 들리면서 일본은 사죄라고 합시다. 일본은 감사합니다. 네, 인천 발언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상원초등학교에서 김연아, 정태성, 임지현, 박태환, 이지연님의 발언 있겠습니다.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상호초 5학년 1반 학생들입니다. 저희는 요즘 인권에 대해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인권에 대해 공부하면서 위안부 할머니와 수요 집회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본 정부의 사과를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70년 전에 어린 소녀들이 꿈도 희망도 가져보지 못한 채 고통스러운 기억을 안고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어린 소녀들은 피해자로서 보호받지 못했고 일본 정부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했습니다.
후유증으로 몸과 마음이 오랫동안 편찮으신 분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들은 숨지 않으셨습니다. 당당하게 일본 정부에 맞섰고 용기 있게 증언하셨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사과는커녕 강제 동원이 아니었다, 자원에서 왔다며 거짓 주장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 대신 얼마를 원하냐라는 말로 더욱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초등학생인 저희들도 친구에게 잘못을 하였을 때 사과합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일본은 이 5글자를 모르는 걸까요? 아니면 할 수 없는 걸까요? 과거를 돌릴 수는 없지만 바로잡을 수는 있습니다. 듣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늦어도 이제 단 22명의 할머니들만이 살아계십니다. 일본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머니들이 돌아가시고 우리가 이 사실을 잊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당당히 요구해야 합니다. 진심으로 사과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저희 피켓 높이 들고 구호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마지막 어절은 3번 따라서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죄하고 법적 배상을 즉각 이행하라. 일본 정부는 전쟁과 침략의 과거사를 반성하고 역사 왜곡을 중지하라. 한국 정부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속히 해결하라. 감사합니다. 그럼 자유 발언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길고등학교의 김종현, 이태준, 김태현님의 발언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하길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김종현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친구와 놀고 운동을 하고 책을 읽고 공부를 하는 등 저희 나이대에 하고 싶은 활동을 참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는 그것들을 하고 자유롭게 하고 있습니다. 할머님들도 저희와 마찬가지였겠죠. 그러나 그때 할머님들은 자유를 박탈당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고통을 이해하고 기억한다고 하지만 며칠 지나면 남일인 듯 등한시하며 살아갑니다. 학교에서도 위안부 관련해서도 잘 배우지 못합니다. 저희가 배우는 교과서에는 한 줄 반 그리고 날개 지문 하나만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해한다면서 그리고 기억한다면서 왜 구체적으로 배우지 못하는 걸까요? 할머님들은 아직까지 사과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또한 일본과의 우호적 관계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도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확실히 역사를 다시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녀들의 아픔을 다시 알아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하길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이태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강력하게 할머니들께서 일본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을 때까지 수요 집회가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는 21분뿐이고 그분들의 평균 연령은 91세입니다. 이것은 일본 정권이 할머니들께 직접 사과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할머니들께서 일제에 빼앗긴 젊음은 그 무엇으로도 되돌릴 수 없으며 그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들이 원하는 것은 그깟 돈 몇 푼이 아니고 일본 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과입니다. 저는 일본이 대한민국과 일본 양국의 이익과 그리고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위안부 할머님들을 위해서 이 기회를 꼭 잡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일본이 또다시 이 기회를 놓친다면 우리는 포스트 피해자 시대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연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할머니 없는 수요 집회 계속될 수 있을까라는 뉴스 제목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충분히 할머님들이 다 안 계셔도 이 집회를 계속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들에겐
일본에게 사과를 받을 것이라는 신념과 의지가 있고 동지들이 있고 역사의 투명한 눈빛이 냉렬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할머님들께 일본의 사죄를 못 받으시더라도 저희가 그 뜻을 이어받아 사죄를 받을 때까지 수요 집회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또한 이 슬픈 역사를 후대에 전하는 교도부 역할을 합시다. 영원히 잊지 말고 영원히 함께 합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길고등학교 김태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할머니께 하고 싶은 말을 써왔습니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오늘 집회에 오기 전에 저는 유튜브에서 끝나지 않은 이야기와 영화 I Can Speak에서 나온 연설을 봤습니다. 그 영상 속에 있는 할머니들의 아픔은 정말 마음을 쓰리게 할 만큼 말로 할 수 없는 분노와 안타까운 마음을 들게 했습니다. 일본군 때문에 어린 나이에 부모님과 이별하시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꿈꿔야 할 꽃다운 나이에 자살까지 생각하셨던 것을 보며 정말 마음 아팠습니다. 할머니분들의 아픔을 알지 못하고 위안부 문제에 관심 가지지 않았던 그 문제들의 문외한 과거의 저의 모습에 용서를 구하고 할머니들의 아픔에 저도 관심을 가지고 그 아픔을 저도 함께하기 원합니다. 할머니, 그리고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할머니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지금부터 일본 정부에게 7가지 요구사항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2번씩 반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강제 연행의 사실을 인정하라. 인정하라. 둘, 이에 대해서 공식 사죄하라. 공식 사죄하라. 셋, 만행의 전모를 밝혀라. 넷, 희생자들을 위해서 위정비를 건립하라. 다섯, 생존자나 유족에 대해서 보상하라. 여섯, 이와 같은 과거가 반복되지 않도록 역사 교육의 현장에서 이 사실을 계속 가르쳐라. 일곱, 책임자를 처벌하라. 네, 감사합니다. 네, 7가지 요구안까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자유발언인데요. 국민대 평화소녀상 건립 추진위의 부소영님께서 자유발언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민대학교 평화의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부소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지난 토요일에 세움에서는 나눔의 집을 다녀왔습니다.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효잔치가 열렸었는데요. 이때 이제 할머님들과 함께 춤도 추면서 또 김은국 씨랑 김구라 씨도 오셔서 호랑나비를 부르면서 할머님들과 함께 춤을 췄습니다. 특히 이제 강일출 할머니께서는 직접 일어나셔서 춤도 추시고 이옥선 할머니께서는 장구도 치시고 노래도 부르시면서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와중에도 몇 분의 할머님들께서는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못 나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도 많이 무거웠습니다. 저희는 나눔의 집에 있었던 역사박물관에도 한번 둘러봤었는데요. 이제 할머님들이 어떻게 걸어오셨는지 또 그날의 참혹한 위안소는 또 어떻게 있었는지 눈으로 보고 할머님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그날의 역사를 배우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 참혹한 역사가 왜 지금도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야 하는지 너무나도 화가 났습니다. 이후 이제 만나뵈었던 강일주 할머님께서는 전쟁은 다시는 안 돼 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평화로워야 한다고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2주 전에 암 수술을 받으시고도 또 몇 시간 전에 있었던 효잔치에 대해서도 기억하지 못하시면서도 우리에게는 평화로운 세상이 와야 된다며 할머님께서 싸우시겠다고 우리는 역사를 기억하고 그 길에 함께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국민대 평화의 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도 앞으로 우리가 이 역사를 바로 세우겠다는 마음으로 국민대 평화의 소녀상을 반드시 건립하고 또 여기 있는 우리가 함께 할머님들과 함께 같이 일본 정부에게 사죄를 꼭 받아내고 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대학생으로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에 더욱 앞장서고 행동하겠습니다. 네, 저 구호 마지막으로 발언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제가 하는 마지막 어절 3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 정부는 전쟁 범죄 인정하라! 일본 정부는 공식 사죄하라! 감사합니다. 네, 연대와 지지, 용기를 보여주신 자유 발언자분들께 큰 감사드립니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 자리를 꽉 채워주신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여성단체연합의 김수희 활동가가 제1386차 정기수요시위 성명서를 낭독하겠습니다. 제1386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수요시위 성명서. 최근 한국 사회는 과거 공권력에 의해 제대로 수사되지 않은 고 장자연 씨 사건, 김학의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그리고 클럽 버닝썬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세 사건 모두 여성을 대상화, 도구화하여 착취하는 남성들의 강간 문화와 남성연대가 얼마나 강고한지 드러냈습니다. 여성에 대한 폭력이 일상의 놀이와 유흥거리로 치부되는 남성들의 강간 문화뿐만 아니라 이를 규제하고 처벌해야 할 공권력이 오히려 한통속이었다는 것에 여성들은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국가는 구성원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증진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인권이 일상의 곳곳에서 침해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국가는, 공권력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제대로 해결하지 않은 과거사는 똑같은 피해를 반복하게 합니다. 이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국과 일본 양국 정부는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속히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지난해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를 뜨겁게 달구었던 여성들의 미투 운동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위에 언급한 사건들의 피해자들도 어렵게 용기 내어 피해를 고발하고 제대로 된 사건 해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더 이상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가해자 처벌은 물론이려니와 여성에 대한 성폭력이 가능하게 하는 구조와 남성연대를 깨뜨려야 합니다. 이는 무엇보다도 고통 가운데에서도 목소리를 낸 피해 여성들과의 연대를 통해 가능할 것입니다. 약 30년 전 침묵을 깨고 피해를 드러낸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 생존자들의 목소리가 오늘날 전 세계 전시 성폭력 피해자들과 우리 사회 성폭력 성차별 피해를 고발하고 있는 수많은 여성들의 용기를 이끌어냈습니다. 오늘은 1886번째 수요 시위입니다. 오랜 시간 여전히 침묵하고 있는 일본 정부는 다시금 강한 일본을 꿈꾸며 노골적으로 그 야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5월 1일을 기점으로 일본은 새로운 왕이 즉위했고 새로운 연호인 레이와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일본의 새로운 시대에 과거 전쟁, 침략 전쟁과 식민 지배에 대한 반성과 성찰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일본은 역사 왜곡과 과거사와 관련해 주변국에 대한 공세적인 입장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엄중히 경고합니다. 과거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성찰 없이는 불행한 역사는 반복될 뿐입니다. 일본 정부는 속히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해야 합니다. 한국 정부 또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전쟁과 침략, 폭력에 대해서도 반대합니다. 일상의 평화를 위해 우리는 계속해서 외칠 것입니다. 하나, 일본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죄하고 법적 배상을 즉각 이행하라. 하나, 일본 정부는 전쟁과 침략의 과거사를 반성하고 역사 왜곡을 중지하라. 하나, 한국 정부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속히 해결하라.
2019년 5월 8일 제1386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 시위 참가자 및 한국 여성단체 연합일동. 네, 감사합니다.